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이달 안에 발표하고 이전 대상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싱크홀 발생의 주요 원인인 땅속 구멍이 전국 광역시 가운데 광주에 가장 많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육자회담에 무안군이 참여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 이전 논의에 돌파구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이번 주부터 추억의 충장축제를 비롯한 가을 축제가 광주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초부터 국토 균형 발전은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발맞추기 위해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광주와 전남은 공동 대응을 하며 지역 특색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에 나섰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초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천명했던 이재명 대통령. 지역 균형 발전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관련 부처가 좀 정비가 좀 되면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국토부 역시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전수조사 대상인 수도권 공공기관은 모두 157곳이며 이번 달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내용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2차 이전도 올해 하반기 중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26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27년도에는 선도 이전을 하도록 하겠고요.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신호탄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유치 경쟁이 전국적으로 치열합니다. 전국 12개 혁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공동 혁신도시인 광주 전남도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과장급 실무회의를 비롯해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 두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지난 7월부터 공동과제를 수립해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는 광주시의 주력 정책과 기존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들을 고려해 AI와 에너지, 사회복지, 문화에 특화된 공공기관 유치가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전력 인재개발원과 데이터산업진흥원, 에너지평가원 등입니다. AI나 에너지, 그다음에 사회복지, 문화 이런 기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연관된 공공기관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유치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는 거죠. 전남은 농협중앙회와 지역난방공사 등 7대 핵심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전국 유일의 공동혁신도시라는 이점 때문에 지난 1차 이전에서 한국전력 유치에 성공했던 광주 전남이 또 한 번의 성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동상이몽이 아닌 이심전심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 가을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지금은 옅은 구름만 지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종일 구름의 양만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우리 지역에 10에서 50mm, 모레도 5에서 10mm가량의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당분간 비가 내리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기온은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출근길 기온은 20도 안팎, 한낮 기온은 26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타운홀 미팅 이후 순조롭게 흘러갈 듯했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최근 불참 논란이 일던 무안군이 육자회담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북적이는 무안의 한 전통시장. 이재명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 이후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찬성이 만보가도 반대파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군공항이 소음 관계고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육자 TF가 하루빨리 출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대통령님이 이렇게 나선 후로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좀 있는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은. 하지만 최근 전라남도와 군공항 찬성 단체들이 무안군의 TF 참여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면서 무안군이 불참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된 상황. 결국 김산 무안군수가 직접 공식 입장을 내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미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참여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주장들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겁니다. 무안군은 실제로 3차례 실무 협의에 참여했고 지난 8월 말 3가지 제안을 담은 최종 제안서를 제출해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마치 육자 TF를 거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대화 자체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오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실에 제출한 3가지 제안도 공개됐습니다. 첫째, 지난 2018년 약속대로 광주 민간공항을 먼저 이전해야 한다는 점. 무안공항이 선안권 대표 공항으로 발전하는데 큰 발걸음을 내딛는 것일 뿐만 아니라 둘째, 강기정 시장이 약속한 1조 원 규모 지원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 제시. 지금 이 1조 원이라는 계산법은 광주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최대치가 어떻게 된 거냐라고 정하고 그러면 1조 원을 맞춰내자. 왜냐하면 군공항을 옮기기 위해. 마지막으론 타운홀 미팅에서 언급된 소음 피해 등 각종 피해를 뛰어넘는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그 국정 철학이 호남 발전 특위의 첫 번째 정신. 무안군이 다시 한번 참여 의지를 공식화한 만큼 답보 상태를 이어온 군공항 이전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싱크홀 발생의 주요 원인인 공동, 즉 땅속 구멍이 전국 광역시 가운데 광주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에서 확인된 공동은 141개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 다음으로 많고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발견된 공동 가운데 조치가 완료된 것은 17%에 불과하고 전국적으로도 45%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확철에 벼 가시무늬병이 확산하자 전라남도가 농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10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벼 가시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해주고 피해별을 전량 매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남의 벼 가시무늬병 발생 면적은 지난달 말 기준 1,295헥타르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2.8배로 늘었습니다. 조선업계가 인공지능과 로봇을 앞세워 자동화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HD 현대사모가 협력사들과 함께 휴머노이드와 물류 자동화 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스마트 조선소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 팔처럼 생긴 로봇이 이리저리 방향을 틀며 철판을 용접합니다. 작업자와 함께 일하는 이른바 협동 로봇입니다. HD 현대사모가 AI와 로봇 기술을 앞세워 스마트 조선소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사모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을 80대 이상 적용하고 있는데 그 생산성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사모는 HD 현대로보틱스 등과 손잡고 휴머노이드와 자율이동 로봇 개발에도 나섰습니다. 용접과 조립, 검수 등 복잡한 공정을 자동화해서 안전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선박 설계 분야에서도 AI 기술을 도입해 설계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 자동화 분야는 중국 조선소가 이미 선도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정부 지원과 투자로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혀오고 있습니다. 사후 유지 보수라든지 관리 부분에, 모니터링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저희 조선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무는 2022년 자동화 혁신센터 출범 이후 수중 선체 청소 로봇, AI 선박 청소 로봇 등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로봇 현장 실증 교육센터를 열어서 기술 개발과 실증, 인재 양성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AI와 로봇 기술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해 예방과 인력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로봇이 설계와 절단, 용접까지 도맡는 스마트 조선소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시는 오는 15일부터 이틀 동안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세계적인 인공지능 학술 대회인 글로벌 AI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5번째를 맞는 올해 컨퍼런스에는 국내외 인공지능 분야 최고 권위자들이 각국의 인공지능 정책과 산업 동향을 소개하고 성공적인 육성 전략을 모색합니다. AI 컴퓨팅과 헬스케어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도 함께 열립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이번 주부터 광주 곳곳에서 가을 축제가 열립니다. 광주 동구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추억의 동화를 주제로 제22회 추억의 충장축제를 열고 국내 최대 규모의 퍼레이드를 펼칩니다. 같은 기간 5.18 민주광장 일대에서는 14개 나라 거리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버스킹 월드컵이 펼쳐집니다. 서구 서창마을 영산강변에서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억새축제가 열리고 18일에는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 마을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야시장이 열립니다.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선정된 전북도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충청권의 대구까지 10개 지자체 연대를 구성해 치른다는 계획인데 국가 단위로 치르는 피파 월드컵도 아니고 올림픽 개최지 요건에 이런 계획이 부합하느냐는 지적입니다. 전북도의 불확실한 계획은 물론 불투명한 추진 방식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2036 하계 올림픽을 유치할 후보 도시로 서울을 꺾고 선정된 전북자치도 열악한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세운 승부수는 지방도시 연대였습니다. 올림픽의 핵심 어젠다 세 가지가 지속 가능성, 비용, 효율성, 사회적 영향 이 세 가지 점을 가장 잘 구현하고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지방 연대 도시 올림픽이다. 하지만 불과 반년 만에 분산 개최 구상은 변화를 맞았습니다. 경쟁 관계였던 서울이 뒤늦게 포함되면서 연대 도시가 10곳으로 늘어난 겁니다. 문제는 이 같은 광범위한 계획이 전북도의 설명과 달리 IOC의 개최지 요건인 경기장 배치의 압축성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한 겁니다. 서울을 이겼다? 쇼킹한 결과잖아요. 국정과제에 반영될 거로 저는 기대했어요. 우리 기대와 달리 안 됐어요.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윤 의원은 이미 지역 정치권에 공유된 문제였고 공론화를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분들은 제가 공유한 분들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논란의 배경은 전북도의 불확실한 계획에 있습니다. 국제 대회를 유치하려면 정부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기본 서류인 개최 계획서조차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황. IOC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요구에 맞춰
계획을 완성하고 있다는 두루뭉술한 설명뿐입니다. 특히 IOC와 논의 내용은 비공개 원칙을 내세워 일절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변화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조정하는 협상 조정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핵심인 지방도시 연대 구상이 흔들리면서 전북도의 올림픽 도전은 아직도 작성 중인 개최 계획서부터 완성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지방 인구가 줄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전국에서 40곳에 달하는 버스터미널이 문을 닫았습니다.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경영난에 빠진 터미널이 다양한 수익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는데요. 하지만 기존 상권조차 지키기 힘든 현실에서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전문화방송 윤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중부권 교통의 거점 역할을 해온 대전 복합터미널. 영화관과 대형 서점, 전시관에 140여 개 상점까지 들어선 복합 문화공간으로 시민들에게는 교통시설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굳이 뭐 버스 타고 오는 건 아니더라도 여기에 뭐 이마트도 있고 뭐 맥도날드도 있고 주변 상권들이 좀 많아서. 하지만 터미널의 속사정은 다릅니다. 코로나19 이후 승객이 줄어 부산, 경북 등 20개 노선이 사라지면서 전체 수입도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터미널의 경영난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시설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음식점과 카페 등 일부 업종만 입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택배센터와 체육시설,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편익시설을 터미널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에 대전 복합터미널은 지하 1층 500제곱미터 창고를 스크린 골프장으로 바꿔 내년 초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표 위탁 수수료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옛날에는 한 70%, 80%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오히려 50%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 나머지 임대 수입이 그만큼 더. 하지만 도시 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의 영세 터미널들은 편익시설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와 낡은 건물 탓에 새로 들어오려는 사업장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금산시의 고속버스 터미널 2층 상가입니다. 사무실 10곳 가운데 7곳이 10년 넘게 공실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1층에 남아있는 상점들조차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계속 주는데 계속 내려가지. IMF는 뭐 그때는 아주 잘 됐다고 봐야 돼. 지금 어려워. 업계 측은 농어촌 지역 영세 터미널을 살리기 위해서는 재산세 감면 같은 세제 혜택은 물론 점진적인 공영화를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합니다. 공항, 철도, 항만, 그다음에 물류터미널 같은 경우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객 터미널만 여기에 빠져 있고요. 터미널에 대해서 국고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영난에 허덕이며 당장 존폐 위기에 놓인 전국의 버스터미널은 전체의 절반 이상인 144곳. 주민들의 이동권과 직결된 만큼 터미널의 위기를 극복할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할 때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서귀포 앞바다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산호군락이 자라면서 신비한 수중경관을 볼 수 있어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최근 산호에 달라붙어 사는 기생생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바닷속 산호들이 떼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의 남쪽 푸른 바다 위에 떠 있는 큼직한 돌섬. 천연보호구역인 서귀포 문섬 앞바다는 스쿠버 다이빙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바닷속으로 40m를 내려가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화려한 연산호 군락이 나타납니다. 마치 소나무처럼 우아하게 가지를 늘어뜨린 산호인 해송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가지가 누렇고 앙상하게 변해버린 해송들이 나타납니다. 해송의 가지를 뒤덮은 누런 생물의 정체는 다목말미잘. 밤송이처럼 생긴 또 다른 생물인
이끼벌레도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이처럼 산호에 붙어 사는 기생생물들은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났다는 게 스쿠버 다이버들의 이야기입니다. 재작년 비해서는 모래가 훨씬 더 많아요. 그 날씨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수온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조금씩 더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문섬 앞바다에서 방금 전에 건져 올린 유해 생물들입니다. 이 같은 생물들이 산호와 해송에 달라붙어 말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산호가 기생생물에 덮여버리면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호흡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미 집단 폐사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개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다 100% 덮었을 경우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서 장기적으로 보자면 어린 개체가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2021년과 22년 스쿠버 다이버들을 투입해 산호에서 기생생물을 떼어내는 제거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생생물이 워낙 빠르게 확산돼 제거 작업의 효과가 적은 데다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논란도 일면서 중단됐습니다.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기후변화는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귀포 앞바다의 명물인 산호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서아시아의 생활문화를 만날 수 있는 교류협력 전시 아흘란 파티마의 집이 오는 26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서아시아의 전통 생활문화를 담은 사진과 생활소품, 의상 등을 가상인물인 파티마의 거실처럼 꾸민 공간에서 선보입니다. 김상욱 전당장은 이번 전시가 ACC의 국제적 위상과 교류의 지평을 서아시아까지 넓힌 의미 있는 전시라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은 전남의 농경유산을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 현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완도 청산도 구들장논과 진도 아리랑, 남도들 노래 등 20여 개의 농업유산과 무형유산이 대상입니다. 전남 농업박물관은 기초사료조사와 전승자 인터뷰를 통해 기록화 작업을 진행하고 연구서적으로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가을철 지역축제와 행사장을 대상으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점검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진열했는지와 변질된 식품, 불량 원재료를 사용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중요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입니다. 최근 5년 동안 9월과 11월 사이에 발생한 식중독은 평균 24건으로 전체 식중독 발생 건수의 40.7%를 차지했고 축제나 행사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 날은 흐리겠고요. 오늘 가을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는 옅은 구름만 가득 지나고 있습니다. 종일 구름의 양이 많다가 오늘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오후까지 우리 지역에 10에서 50mm, 모레는 5에서 10mm가량의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요즘 기온은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예년보다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근길 기온 20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6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 20도 안팎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5도에서 27도 분포로 종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비가 내리면서 흐린 날이 많겠고요. 가을이 깊어가면서 기온은 점차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이면 낮 기온마저 20도 아래로 낮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